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현장에 나와봤는데요. 여기는 인천 남동구 구월동이고 바로 앞에 이제 모래내 시장, 인천에서 제일 큰 이제 재래시장인데, 여기 주변이 지금 뭐 공공개발, 재개발 이런 걸로 상당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이 보시면 이제 다 썩빌이에요. 오래된 빌라고. 지금 오늘 저희가 온 곳도 지금 뒤에 보시면 빨간벽돌이라고 되게 오래된 빌라인데, 오늘 인터뷰를 해주신 우리 형달님이 이 썩빌을 공매로 엄청 싸게 받으셨어요. 이거 얼마에 받으셨죠, 공매로? 2,430만 원인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5,600 감정가에 구월동에 있는 우리 숨은 고수 형달님하고 인터뷰도 해보고 우리 반지하 집도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하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하 같지가 않아요? 반지하라고 해봤자 20cm 정도가 반지하입니다. 유체통도 연식이 저것도 비슷한 연식에 한 번도 교체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입주 기념으로 제가 이제 우체통을 교체해 드린다고 여기 관리하시는 분이랑 기분 좋게 협의를 마쳤습니다. 콘크리트가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해야 될 정도로 붕괴 위험까지는 뭐 아니더라도 저렇게 부식이 돼서 떨어질 정도인데, 내부는 어떨지 되게 궁금한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한창 공사 중이신데, 이게 처음 반지하 낙찰을 받고 뭐 어떠셨어요, 여기는? 우선 바닥에서 습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었고 문틀이나 그런 것들이 나무로 돼 있던 예전 건물이다 보니까 썩은 곳에서 개미들이 기어 올라오는 그런 일반적인 썩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판을 싹 걷고, 그리고 틈새들을 콘크리트로 다 막고, 그 다음에 문틀 철거를 지금 완료하고, 밑에 나오는 습기를 막기 위해서 방수 작업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아, 이거 다 혼자 직접 셀프로 하시는 거예요? 네, 뭐 어렵지 않아서. 형달님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를 혼자 다 셀프로 하시는데, 지금 하시는 일이 혹시? 건축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건축회사 이쪽에 다니시다 보니까 직접 이제 셀프 인테리어를 다 하고 계세요, 그렇죠? 철거도 다 하셨고 직접. 네네. 그리고 아까 되게 신기한 거 봤는데, 저거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PB1이라는 세정제가 있는데요. 공업용이나 산업용으로 이렇게 말통으로 10,000원 중반대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다이소에서 쓰는 이런 분사기에다 넣고 이제 물을 타면은 이제 훨씬 안전하지만 물을 타지 않았다는 기준에서는 세정력이 더 세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한번 보시면 되게 이게 얼룩으로 더러운데 PB1을 이렇게 뿌렸어요. 이게 상당히 독합니다. 되게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쓰실 때는 분무기로 쓰면은 이제 호흡기에 흡입이 되는 게 있으니까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맞아. 네, 그리고 또 이제 물도 희석해 가시면서 오염도에 맞춰서 쓰시면 간단한 청소 정도는 편하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닦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돼요. 셀프로 하시면서 아시게 된 거야? 아니면은? 예, 그렇죠. 하시게 되면서 좀 찾아보시고. 네네, 찾아보고, 써보고. 네. 앞으로 청소하실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도 한참 공사 중인데, 에어컨도 직접 다 사서 다신 거고. 네, 셀프 공사를 여름에 하려면 에어컨은 선시공이 필수입니다. 형달님하고 몇 가지 인터뷰를 해볼 텐데, 일단 자기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인천에 살고 있는 81년생 아들 셋 애기 아빠입니다. 경매 공매를 하시게 된 계기랑 언제부터 하셨는지. 1년 3개월 전부터 공부를 시작했고요. 제가 건축 쪽 일을 하다 보니까 이 현장 저 현장 다니면서 이제 자동차 운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영상을 보면서 가는 중에 우연히 경매에 대한 유튜버를 봤고, 그때 이제 관심이 생겨서 한 석 달 정도 공부를 하고 작년 6월 말쯤에 첫 번째 낙찰 받은 게 시작입니다. 작년 6월부터 몇 개를 받으신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11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작년 6월부터 올해 7월이니까 거의 매달 하나씩 받으신 거네요? 작년 12월까지 9개고 2달 전에 2개를 공매로 받은 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경매 비중하고 공매 비중하고는? 사실 그렇게 나누진 않는데요. 둘 다 같이 열심히 조회하고 조사하다가 시기에 맞춰서 도전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작년 뭐 거의 1년 동안 매달 한 개씩 한 12개 정도를 낙찰을 받으셨는데, 이 경매랑 공매 이렇게 입문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딱히 계기라기보다는 투잡처럼 공부로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도전하게 되었어요. 살고 계신 집이 공매로 넘어갔던 그런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사업을 하다가 손해를 보면서 접었고, 개인적인 채무들은 다 갚고 나니 부가세나 소득세나 그런 기타 세금을 낼 수가 없어서 그 세금에 대한 공매
경매로 이제 저희 집이 좀 한 3번 정도 진행이 네, 됐었어요? 네, 진행이 됐었어요. 아. 근데 이제 세무서에 가가지고 이제 분할 납부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서 어떻게든 모았던 돈 한 1,000만 원 정도를 내면서 그러면서 사정을 얘기하고 조금 유예 기간을 받고 그러다가 또 공매 진행되고 유예 기간을 받고 공매 진행됐다가 유예기간 갖고 일부 내고 하면서 벗어난 거네요. 네네네. 야, 대단하십니다. 야. 그 공매 위기에서 이제 뭐 거의 공매를 이제 10건을 가까이 낙찰을 받으시는데 좀 뭐 영향이 있었나요? 딱히 경매를 시작하는 것과 제가 공매를 당한 거에 대한 연관관계는 없는 것 같고요.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할 수 있는 영역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는데 경공매가 그 중에 하나라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낙찰 사례를 말씀해 주신다면? 다 에피소드가 있지만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전세 사기 네. 쪽이 아니라 집주인한테 금융 사기를 당해가지고 한 9천만 원 정도를 네. 날리는 상황인데 대항력이 아예 없는 그런 젊은 친구가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그 친구에게 제가 다시 스승이 돼서 경공매를 가르쳐 줘가지고 네. 재개하려고 그러고 있고요. 용현동에 있는 그 네네네. 아. 네, 그 친구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게 우리- 제일 기억에 남네요. 임차인이었는데 전세 사기는 아니었고 집주인한테 금융 사기. 실제 전세 계약인데도 어. 무상 임대차 계약서를 집주인이 기망을 해서 써주고 써달라고 해서 써줬고 대출을 받았겠네 그럼. 그렇죠. 대출을 받았죠. 사금융의 대출을 받고 그게 이제 경매로 나왔는데 근데 뭐 기망을 당했어 써줬다는 거 행위 자체가 그렇죠.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본 게 안타까워서 제가 좀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 얼마를 손해를 본 거예요? 거의 1억 2천 가량은 손해본 것 같아요. 배당 못 받고. 배당 1,000만 원 받았으니까 1억 천이겠네. 그럼 그분은 뭐 명도할 때 어렵진 않으셨어요? 법적인 권리가 없다는 걸 알고 포기하시고 주변 집을 알아보시고 계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럴 필요 없고 거기서 좀 더 계시면서 기회를 한번 같이 잡아보자 라고 지금 해서 같이 지금 배우고 경매를 통해 집을 사라고 공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이제 그걸 목표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야. 대단하십니다. 야, 그런 사례는 또 처음 들어보네요, 저도. 야,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나 우선 거기 그대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책임질 거는 져야 된다. 나의 이자도 있고 그 이자만큼은 너가 책임져 줄래? 해가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점유를 하고 있고, 이자만 내면서. 저와 다시 월세차 계약서를 써가지고 하고 있구나. 하지만 그거와 별도로 이제 제가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매도한 거나 뭐 그런 사례는 있나요? 우선은 오피스텔류나 나홀로 아파트는 다 전세 쪽으로 가 있고요. 그래도 지금 뭐 그렇게 걱정이 안 되는 게 금융적으로 제한이 올 것 같아서 옛날부터 110% 미만으로 맞춰서 전세를 놨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전빵에 있다 보고요. 처음부터 낮게 맞췄고 나머지는 이제 월세 쪽으로 하고 있어요. 아직은 보유를 해서 기다릴만 하고 더 이상은 좀 힘들 것 같지만 지금까지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다 인천 쪽. 인천 쪽에 이렇게 투자하신 이유가 있나요? 우선 제가 회사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말에 제가 이제 움직이거나 밤에 퇴근 후에 잠깐 들려서 뭘 볼 수 있는 곳은 인천밖에 없어서 그런 거지 딱히 인천과의 뭐 특별한 이유를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내 생활 반경이 여기라? 네, 가까운 반경이라. 그럼 뭐 인천 여기 구월동하고 중구 신흥동하고. 그리고 제일 먼 데가 이번에 공매로 받은 게 부천 고강동이에요. 고강동에 있고, 네. 용현동에 있고. 네, 저기 신현동에도 있고 신현동에도 있고. 만수동에도 있고 만수동도 있고. 제 주변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다. 그러게요. 다, 주변 인천 바운더리에 다 있는 거고, 10개 넘게 낙찰을 받으셨는데, 입찰 총 횟수는 훨씬 더 많으시겠죠? 사실 두 번에 한 번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운이 좋았다고도 하는 건데요. 10번 찍어서 한 번 된 건 아니고요. 보통 그렇구나. 노리고 가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야, 노리고 가면. 네. 그럼 그렇게 낙찰을 받으셨던 그 입찰가 산정 노하우 같은 게 있나요? 따기 위한 입찰가는 높으면 다 따니까 그렇죠. 뭐 그거는 크게 의미가 없었고요. 우선 공시지가 기준으로 봐서 그 위로 전월세로 버틸 수 있는 금액, 그 다음에 그 집에 대한 이제 입지나 평가 그런 상황들을 봤고요. 우선 공시지가 기준에서 다 진행한 것 같아요. 공시지가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전월세 네네. 예상해서 네네. 그보다는 싸게 네네네. 받았고 입지에 따라서 조금씩 가감했다. 네네. 저도 비슷하게 지금 입찰을 하고 있는데 네. 더 할 말들이 많은데 다음에 이 물건을 넘어가야 되는데
다음 받은 물건은 단기 임대를 하고 계신다고. 마음에 들게 해놔가지고 단기 임대로 지금 해놨는데요. 근데 아직까지 바빠가지고 본격적으로 막 홍보하고 그런 건 아니라서 손님은 아직 없지만 한번 들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건물에 전세 사기 3개 받으셨나? 동시에 3개 낙찰 받았어요. 그렇죠. 2개는 임대 나갔고. 예, 2개는 나갔어요. 하나는 이제 제일 좋은 거를 단기 임대 하려고 하시는데, 예, 나머지 인터뷰는 거기 가서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생충 영화 있잖아요? 기생충에서 이렇게 와이파이 잡는다고